O texto deve ser em coreano introdução. O poder de único hábito. 당신에게 무지고 싶습니다. 만약 평곤, 목적, 자신감, 그리고 힘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강한 습관 뒤에 숨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운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환경이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불편합니다. 삶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약한 반복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거대한 결단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당신의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기다립니다. 감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확신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자체가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라는 사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말하려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조언도 더 많은 계획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강한 습관,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지켜내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정입니다.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약속을 지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되는지, 왜 의지는 늘 배신하는지, 그리고 왜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두세요. 지금의 나를 유지시키는 습관은 무엇이고 미래의 나를 만들 습관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 하루를 시작하는 생각, 피곤할 때 선택하는 행동,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 이 모든 것이 어제와 같다면 결과가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삶은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반복만을 계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그냥 운이 안 좋을 뿐이야. 하지만 나폴레옹 힐의 관점에서 보면 운은 방향 없는 노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방향이 없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같은 원을 맴돕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패턴의 피로입니다. 같은 선택, 같은 변명, 같은 미루기, 같은 자기 합리화, 이것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루프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핑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외부 환경이 달라질 때가 아니라 내면에서 이제는 다르게 반복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라고. 그 결정은 소리나지 않지만 그 파장은 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열정도 영감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 역시 습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재능도 동기도 아닌 습관이야말로 미래를 결정하는 진짜 힘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한번 형성되면 삶 전체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재능이나 영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그 믿음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래를 실제로 형성하는 것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훈련된 반복, 즉 습관입니다. 동기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좋은 날엔 강해지고 피곤한 날엔 사라집니다. 반면 습관은 감정이 없을 때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의지는 설득당할 수 있지만 습관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 핵심 행동입니다.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 습관 하나. 이 습관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선택도 흔들리고 이 습관이 단단하면 다른 영역들도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단순히 아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 전체에 질서를 심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그 행동이 자기 인식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행동을 넘어서 정체성을 조형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유지해온 습관의 구조라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불편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핑계를 허용하는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미래를 끌고 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성공할까를 묻지 않고 어떤 습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까를 묻게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반복이 어떻게 자존감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지, 즉 나를 믿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보다 무엇을 반복하는지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생각은 바뀔 수 있지만 반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핵심을 자기 암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각인된 신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가장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했는가? 한 번의 결심은 기억되지 않지만 10번의 반복은 정체성으로 저장됩니다. 매번 힘들 때도 나타나는 사람, 핑계가 떠오를 때도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기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반복은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 하나의 결론을 만듭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지점에서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킨 약속의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격려해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스스로를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과정을 내면의 증명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전에, 세상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편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으로만 형성됩니다. 처음엔 작은 행동일 뿐입니다. 하루 5분의 집중, 한 페이지의 독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하지만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난이도가 바뀝니다. 의심이 줄어들고 결정이 빨라지며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내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는 핵심 메시지, 하나의 습관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면 커다란 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큰 기회, 큰 돈, 큰 각성.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그 반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은 큰 순간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 의해 다시 쓰인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습관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선택을 바꾸며, 선택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상황이 나아지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습관의 세계에서는 준비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오고 준비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1.1 투표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는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에게 투표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집중을 선택하면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회피를 선택하면 회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꿈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습관의 수준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목표는 미래에 있지만 습관은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 순간
삶의 여러 영역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지고 생각의 밀도가 달라지며 재정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그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습관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다시 씁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즉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과 지속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왜 강도보다 일관성이 훨씬 더 위험할 만큼 강력한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면 커다란 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큰 기회, 큰 돈, 큰 각성.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그 반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은 큰 순간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 의해 다시 쓰인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습관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선택을 바꾸며 선택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상황이 나아지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습관의 세계에서는 준비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오고 준비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1:1 투표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는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에게 투표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집중을 선택하면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회피를 선택하면 회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꿈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습관의 수준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목표는 미래에 있지만 습관은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 순간 삶의 여러 영역이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지고 생각의 밀도가 달라지며 재정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그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습관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다시 씁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즉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과 지속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왜 강도보다 일관성이 훨씬 더 위험할 만큼 강력한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계획은 거창해지고 도구는 늘어나고 시작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공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시작된다. 강력한 습관은 대단한 행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핑계조차 설 자리가 없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루 5분의 독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선택, 의도적으로 물 한 컵을 마시는 행동. 이런 사소한 반복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왜 작아야 할까요? 작은 습관은 저항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큰 변화에는 반항하지만 작은 변화에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은 무의식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패턴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멘텀, 즉 움직임의 힘입니다. 사람은 큰 성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의 연속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해냈다는 감각,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느낌, 이 미세한 긍정의 흐름이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과정을 자기 확신의 축적이라 불렀습니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다시 자기 신뢰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어느 순간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관점입니다. 문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변화는 거대한 결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습관이 시간을 만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습관의 궁극적인 보상, 즉 자기 통제에서 비롯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의욕 없으면 미루고, 기분이 내키면 시작하는 삶.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충동에 지배당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욕구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욕구가 있어도 그 욕구를 따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통제되지 않은 행동은 잠깐의 해방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큰 제약을 만듭니다. 미루는 습관은 불안을 만들고 회피는 자신감의 부재를 만들며 즉각적인 쾌락은 미래의 선택지를 줄여버립니다. 자유처럼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삶의 폭을 점점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은 처음엔 자유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며 즉흥성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에너지가 남고 집중력이 생기며 삶을 설계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자기 지배, 셀프 마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지배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고 의식이 방향을 정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는 영역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통해 조용히 회복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싫은 날에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고 당신이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습관이 어떻게 욕망을 정체성으로 바꾸고 원한다를 나는 그런 사람이다로 전환시키는지, 즉 내면의 변화가 어디서 완성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강한 자신감, 더 안정된 미래.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욕망은 시작점일 뿐 정착지가 아니다. 욕망은 감정입니다. 오늘은 강하고 내일은 흐려집니다. 반면 정체성은 구조입니다. 한번 형성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나는 원한다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로 이동할 때 완성됩니다. 습관은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질문을 멈춥니다. 이걸 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하는 방식이다로 인식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노력은 줄고 일관성은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행동의 기록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된 행동은 당신의 무의식에 하나의 결론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진짜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자기 암시의 완성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말로 하는 자기 암시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행동으로 증명된 암시는 정체성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보다 행동보다 반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삶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까가 아니라 이 행동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가로 바뀝니다. 결과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반복한 만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정체성이 되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끝내 변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지, 즉 변화하는 사람과 반복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꿀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차이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반복하는 사람은 기분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의욕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래서 선택이 흔들리고 습관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반면 변하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이 행동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가? 기분이 좋아도 하고 기분이 나빠도 합니다. 동기가 있어도 하고 동기가 없어도 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나폴론 힐은 이들을 구분하는 핵심을 결정의 속도와 후회의 빈도에서 찾았습니다. 반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결정한 뒤 후회합니다. 변하는 사람은 결정을 빨리 하고 결정한 뒤 행동으로 그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사람은 항상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더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이 정리되면. 하지만 변하는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리듬을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흐름. 그 흐름이 결국 조건을 바꿉니다. 여기서 냉정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지 않아서 되돌아옵니다. 행동만 바꾸고 자기 인식을 그대로 두면 뇌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먼저 자기 정의부터 바꿉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매일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 장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결과를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나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장에서 다룰 결정의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공존합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나, 그리고 성장을 선택하는 나. 문제는 이 둘이 동시에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약해져야 다른 하나가 강해집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가집니다. 오늘은 쉬어도 되잖아. 내일 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 목소리는 부드럽고 익숙하며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반면 성장을 선택하는 자는 조용합니다. 핑계를 설명하지 않고 감정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동을 요구합니다. 작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하라고 말합니다. 나폴론 힐은 이 순간을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이 미세한 순간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었는가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피곤할 때, 유혹 앞에 설 때. 그때마다 당신은 한쪽 자아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다음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습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습관은 항상 어느 자아를 키울지 결정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편안함의 자아를 키우고 작은 행동을 지키는 습관은 성장의 자아를 키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이 장에서 당신이 가져가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어떤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 즉 구조와 패턴이 왜 의지보다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삶에 흔들리지 않는 틀을 만들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의지는 불안정합니다.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피로 앞에서 무너지고 환경에 쉽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나폴론 힐은 의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지는 믿을 수 없지만 구조는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조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틀 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가는 패턴,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집중하는지, 언제 멈추는지.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을 때 삶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매번 결정해야 하는 피로입니다. 할까 말까? 지금이 맞을까?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하루의 힘을 소모시킵니다. 구조는 이 질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폴론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패턴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살았습니다. 구조가 생기면 혼란은 줄어들고 집중은 깊어집니다. 삶이 예측 가능해질수록 내면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장기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강한 삶은 강한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을 설계합니다. 게으름을 비난하지 않고 집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기 통제입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지로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패턴으로 인생을 바꾼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구조는 어떤 삶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가 내면의 갈등을 정리하고 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순간, 즉 내적 정렬이 시작되는 지점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쁘지 않은데도 전진하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집중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정렬의 신호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던 상태에서 하나의 축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정렬되지 않은 삶은 항상 소음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이 충돌하고 욕망과 양심이 싸우며 결정 하나에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 내적으로 정렬된 삶은 조용합니다. 갈등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상태를 목적과 습관의 일치문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당신이 믿는 가치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줄고 의심도 약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요? 하지만 정렬이 시작되면 그 질문 자체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무겁고 행동을 미루는 빈도가 줄어들며 하루가 끝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적 정렬은 작은 습관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충분히 반복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라기보다 결과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한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방향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렬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렬된 상태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나타날 때 왜 행동이 최고의 해독제가 되는지, 그리고 움직임이 어떻게 다시 확신을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의심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사라지는 방식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들 때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 분석하고 더 준비하고 더 확실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정반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의심은 행동으로만 잠잠해진다고 말입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사람은 멈춰서게 됩니다. 멈춰설수록 의심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의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움직임은 뇌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다. 나폴레온 힐은 행동을 정신의 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신이 생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는 사람에게 동기를 주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가능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의 행동이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없애기 위해 환경이 바뀌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상태를 바꿉니다. 책상에 앉고 몸을 움직이고 한 줄을 쓰는 그 순간 내면의 혼란은 질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확신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움직임의 부산물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계획이 아니라 의심을 지나치는 작은 행동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오래된 패턴을 깨고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게 되는지, 즉 통제를 회복하는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래된 패턴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반복 속에서 힘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습관, 회피하는 반응, 스스로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동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패턴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입니다. 그 행동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외부를 지배할 때가 아니라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 통제는 상황이 아니라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처음으로 미루고 싶을 때 미루지 않았던 순간, 핑계가 떠올랐지만 행동을 선택했던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약속을 지켰던 그 순간, 그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나는 더 이상 자동 반응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권력의 주체를 다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주인이었고 환경이 결정자였지만 이제는 의식적인 선택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패턴을 끊는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것이 통제입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통제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다시 자존감과 자유를 회복시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통제의 초점이 결과에서 정체성으로 이동할 때 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지, 즉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에 집중하는 단계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결과가 보일까요? 얼마나 더 해야 달라질까요?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 질문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행동은 불안해집니다. 조금 늦어지면 흔들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버립니다. 습관이 약해서가 아니라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단계에서는 질문이 바뀝니다. 이 행동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표현이 됩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움직이는 이유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상태를 내면의 안정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 상태. 노력과 저항이 줄어들고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는 집중할수록 멀어지고 정체성은 살아낼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체성에 집중한 사람에게 결과는 더 안정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장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결과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 즉 완전한 정렬과 조용한 힘이 형성되는 순간을 마지막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변화는 더 이상 투쟁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핵심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말하고, 말은 행동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사람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힘이 형성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상태를 내면의 통합이라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 욕망과 규율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저항이 아니라 흐름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성공을 크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공은 외부의 증명이 아니라 내부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줄고 비교가 사라지며 자기 속도가 생깁니다. 완전한 정렬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스쳐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정권은 이미 습관과 정체성에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항상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렬된 삶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의 마지막 관문, 즉 편안함과 약속이 충돌하는 최종 내적 전투를 다룹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게 되면 습관은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변화는 더 이상 투쟁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핵심 요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말하고, 말은 행동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 사람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힘이 형성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상태를 내면의 통합이라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 욕망과 규율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저항이 아니라 흐름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성공을 크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공은 외부의 증명이 아니라 내부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줄고 비교가 사라지며 자기 속도가 생깁니다. 완전한 정렬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스쳐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정권은 이미 습관과 정체성에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항상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렬된 삶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의 마지막 관문, 즉 편안함과 약속이 충돌하는 최종 내적 전투를 다룹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게 되면 습관은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규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긴장부터 합니다. 억압, 희생, 즐거움의 포기. 마치 규율이란 삶을 딱딱하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말합니다. 규율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규율은 당신이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는 허가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허락, 흔들리지 않을 허락,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허락. 규율이 없는 삶은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끌려다닙니다. 기분에 끌리고 환경에 끌리고 타인의 기대에 끌립니다. 반면 규율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정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또렷해집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규율을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 선택이나 하지 않는 것, 지금의 쾌락보다 미래의 자신을 더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규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규율은 더 이상 참아내는 힘이 아닙니다. 선택의 단순화입니다. 무엇을 할지 매번 고민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용히 행동하는 상태. 이때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규율은 당신을 제한하지 않는다. 규율은 당신을 보호한다. 산만함으로부터, 후회로부터, 미완의 삶으로부터. 다음 장에서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진짜 변화가 완성되는지, 즉 보이지 않는 반복이 어떻게 위대한 힘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반복 속에서 조용히 축적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구간을 성공의 비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이 유난히 춥고 몸은 무겁고 핑계는 완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정해둔 행동을 그냥 해내는 순간, 그때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일이 진행됩니다. 정체성이 다시 한번 강화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느껴져야 한다. 성장은 드라마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드러납니다. 이 반복의 힘은 바로 신뢰를 만듭니다.
타인의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도 해냈고 어제도 해냈고 그저 그랬던 날에도 해냈다는 기억. 이 기억은 어떤 동기부여보다 강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을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은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보이지 않는 반복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없어 보여도 그 반복은 당신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선택의 질을 바꾸며 미래의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강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반복을 멈추지 않는다면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경고이자 초대, 즉 시간이라는 가장 큰 적과 지금이라는 유일한 기회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적이 실패나 두려움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다, 조금 더 지나면, 지금은 바쁘니까.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미루겠다는 결정입니다. 시간은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시간은 당신의 가장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경고도 주지 않지만 반복된 선택만을 조용히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시간은 동맹이 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시간은 잔인한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대로라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더 멀리 데려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조차 하나의 습관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마지막 메시지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가장 위험한 결정은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미래를 잠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가장 강력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도 대단한 각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습관, 단 하나의 반복, 단 하나의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모든 변화는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실패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적은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 선택을 다시 반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소음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철학은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로 조용히 선택했는가? 이 채널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명확히 하고 행동을 단순하게 만들며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동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보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조용히 이 채널에 머물러 주세요. 여기서는 자극보다 명료함을, 속도보다 방향을, 동기보다 사고의 힘을 다룹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만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는 말보다 선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철학은 즉각적인 감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지속 가능한 변화만을 믿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혹은 이 영상을 끄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하루를 흘려보낼지 아니면 아주 작지만 의식적인 행동 하나를 선택할지 그 선택은 아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칭찬도 없고 보상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정체성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소리내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채널은 당신에게 더 많은 열정을 주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결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 머물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작은 결심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 이미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고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반복으로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요. 이제 이 영상은 당신을 더 설득하지 않습니다. 더 자극하지도 더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는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세상은 똑같을 것입니다. 문제도 여전히 있고 핑계도 여전히 설득력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날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어느 날부터 그들을 평범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은 당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그 행동 하나가 떠올랐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화면을 닫아도 좋습니다. 말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복잡함이 아니라 믿음의 반복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삶은 잠들기 전 밤마다 반복하는 말들에 의해 서서히 형성됩니다. 이 밤이 당신의 내면에 남긴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미래의 당신이 될 언어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내면의 자유를 느끼고 있나요? 감정적 고립이나 재정적 제약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부드러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당신이 잠들기 전 밤마다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단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문장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반복과 믿음의 힘으로. 이 말이 당신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밝히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숙이 공명하여 여전히 잠들지 않은 무언가를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밤 어떤 말로 당신의 내면을 감싸고 있나요? 당신은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의 마지막 생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깊고 어두운 흙 속에 뿌려지는 다음 삶을 잉태하는 씨앗. 그 씨앗은 자랍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습관이 되고 감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의 신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밤마다 마음에 새기듯 말하고 이미지로 그리며 믿음으로 반복합니다. 무엇이 반복되느냐에 따라